과거 전통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생애 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필수 과업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짝을 짓고 가정을 꾸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련의 과정은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접어들며 이 거대한 과업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이라는 새로운 고통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비혼으로 남아야 할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당신에게 85해의 삶을 관통해온 한 노인의 서신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당신의 등을 토닥이는 감성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비혼이라는 상태, 그 두 가지 시스템의 흥망성쇠를 한 세기 가까이 관찰해온 장기 거주자의 지극히 냉철한 임상적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왜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본질은 제도가 담보하는 보장성과 개인이 갈망하는 자유 사이의 처절한 충돌에 맞닿아 있습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역사적으로 결혼은 생전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강력한 상호부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면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이 공동의 자산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노후, 질병, 빈곤이라는 삶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에 대응하는 경제적 연대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비혼이라는 것은 이러한 전통적인 연대의 틀에서 과감히 이탈하여 모든 생존의 물을 스스로 짊어지는 자기 책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비혼이 급증하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주의가 팽배해서가 아닙니다. 결혼제도가 제공하는 안정성이라는 이점보다 그 제도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 개인이 지속적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가사노동, 감정의 소모, 그리고 물리적 자유의 제약이라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매우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85 노인의 해안으로 이를 통찰해보면 겹어는 곧 서론의 땀과 시간을 갈아 넣어야만 유지되는 노동집약적 안전이며 비혼은 철저히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대체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독립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나라는 주체와 우리라는 객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투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개인이라는 완벽한 주체의 일부분을 덜어내거나 거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우리라는 집합적인 정체성을 강제로 주입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아 실현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도록 교육받은 현대인들에게 타인과 보폭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이 과정은 치명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피해 비혼을 선택한 이들이 누리는 완벽한 주체성은 어떠합니까? 역설적이게도 타인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지켜낸 완벽한 독립은 종종 사회적 고립이라는 차가운 부작용을 잉태합니다. 85의 할머니가 말하는 외로움의 본질은 누군가 내 곁에 없다는 단순한 감정적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광활한 세상에 내가 고유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비추어 확인시켜줄 타자라는 거울이 내 삶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은 그 거울이 내 얼굴에 너무 가까이 밀착되어 있어 숨이 막히고 괴로운 상태라면 비혼은 그 거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나의 존재마저 희미하게 느껴지는 허망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거울에 거리감을 두고 평생을 번민하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사회적 시선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정상성 신화의 붕괴와 새로운 불안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는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자에게만 정상적인 시민이라는 번듯한 지위를 부여했고 결혼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딘가 모자라거나 이기적이라는 결함의 낙인을 무자비하게 찍어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이 폭력적인 공식은 빠르게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비혼은 결함이 아니라 당당하고 주체적인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인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는 노후 빈곤과 고독사라는 현대적인 공포가 새롭게 따리를 틀었습니다. 사회적 시선은 한결 너그러워졌을지 모르나 한 인간이 생을 영위하며 감당해야 하는 불안의 총량은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론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기혼자는 비혼자의 삶을 고독한 지옥이라 폄하하고 비혼자는 기혼자의 삶을 억압적인 감옥이라 조롱합니다. 그러나 85회 관찰자가 보기에 이러한 날선 공방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느끼는 내면의 공포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방어 기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이해관계와 손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복잡한 계산서가 등장합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은 성별과 세대에 따라 결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균형하게 기울어져 있는 가사노동의 분담체계, 그리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의 거대한 리스크는 특히 여성들에게 결혼의 비용 편익 분석을 극도로 복잡하고 망설여지게 만듭니다. 반면 비혼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비혼자는 자유로운 소비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시장의 열렬한 환대와 VIP 대우를 받습니다. 시장은 그들의 여가와 독립을 찬양하며 수많은 상품을 진열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필연적으로 나약해지는 순간, 즉 돌봄의 영역으로 진입해야 할 때 비혼자는 그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철저히 소외될 위험에 처합니다. 85 노인의 이 담담한 편지는 삶의 가장 끄트머리에 서서 이 냉혹하고도 투명한 손익계산서의 정산을 이미 모두 마친 자가 건네는 서늘한 조언입니다. 당신이 어느 길로 걸어가든 그 길목에는 당신이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으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식당에 공짜 점심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뼈아픈 논리입니다. 이제 이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에 다다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해도 결국 외로울 것입니다. 이 단호한 한 문장은 당신의 삶을 저주하는 비관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진 본성에 대한 가장 지극히 객관적이고 숭고한 통찰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주에 홀로 던져진 단독자이며 세상이 만들어낸 그 어떤 완벽한 제도나 맹세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존재론적 고독을 완벽하게 소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이라는 것은 타인과 부대끼며 발생하는 갈등과 책임감 속에서 소란스러운 외로움을 평생토록 관리해 나가는 고단한 작업입니다. 반면 비혼이라는 것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고요하고 넓은 방 안에서 뼈가 시리도록 다가오는 정적 속의 외로움을 묵묵히 견뎌내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결국 당신이 고민해야 할 진정한 의제는 결혼과 비혼 중 어떤 길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라는 낭만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외로움과 결핍을 기꺼이 나의 삶으로 수용하고 안고 갈 수 있는 인간인가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나 자신의 기질, 나의 한계, 나의 욕망에 대한 자기 데이터를 치열하게 축적하는 것만이 이 고민의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우리는 삶의 중대한 기로에 설 때마다 흔히 결혼과 비혼을 성공과 실패라거나 안정과 자유라는 아주 단순하고 납작한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을 정답이라 믿고 다른 한쪽을 오답이라 밀어내야만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5의 낡은 창문을 통해 바라본 인생의 진경은 다릅니다. 삶이란 어떤 환상적인 유토피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직접 선택한 불편함을 매일매일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과정의 기나긴 연속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결혼과 비혼 사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이 우유부단하거나 틀린 길을 갈까봐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한 명의 성숙한 어른으로서 앞으로 당신의 두 어깨에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신중하게 가늠하고 있는 훌륭한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고심 끝에 내리는 그 어떤 결정도 결코 오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생을 그려나갈 삶의 기본 설정값을 정하는 의식일 뿐입니다. 소란스러운 연대감을 위해 나의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나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유한 고립을 기꺼이 끌어안으시겠습니까? 이제 정중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